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주제 발제는 남호석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님께서 부산형 분산 에너지 확산 전략과 실행 과제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연구원의 남호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제목으로는 부산형 분산에너지 확산 전략과 실행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고, 거의 메인으로 이제 자료 근거들은 이제 올해 부산이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후보지로 지정이 되었고, 약 한 7월, 8월쯤 되면 아마 이제 마지막 이번 새 정부의 에너지위원회가 꾸려지고 나서 아마 마지막으로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부산이 후보지로 지정되기까지 제가 이제 요 기초 자료라든지 다양한 이제 연구를 진행했던 연구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떤 식으로 신청서가 제출이 되었으며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부산형 분산에너지를 만들어 가야 될지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산에너지 왜 필요한가? 지금은 이제 아마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가 송전망 건설이 이제 한전에 200조 이상의 적자로 인해서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전력이 많은 쪽에서 송변전망을 만들어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등 다양한 시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지금 현 시점에서의 실정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신고리에서 북경남으로 가는 이제 라인 1개, 그리고 강원도 신한울에서 경기도 쪽으로 보내는 큰 전선, 이렇게 선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크고 작은 송전망이 이제 건설이 되고 있는데, 이제 영남권 쪽에서 가장 큰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예전에 밀양 송전탑 사건이 있는 정도로 이제 여전히 송전탑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성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 짧은 미시적 부분에서 본다면은 변전소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첫 번째가 이제 발전하는 지역이 다르고 소비하는 지역이 다르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초고압 진류 송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전력 수요 현황을 보신다면은 수도권과 권역별로 본다면 수도권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100%라 치면 수도권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즉 이제 17개 지자체 중에서 3개 지자체가 소비하는 양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발전량 같은 경우는 저희 부산이 포함되고 있는 영남권 지역이 37.4%로 대한민국이 사용하고 있는 전력 양 중에서 약 40%를 이제 영남권에서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전력 수요가 급증한다는 그 이유 중 첫 번째 하나가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이제 첫 번째로 꼽혀집니다. 그 외에는 이제 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계에서 3가지 이유로 전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첫 번째가 데이터 센터, 두 번째가 첨단 산업의 확장,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난방이라든지 자동차 수송 부분의 전기화로 꼽는데, 그중 한 개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보신다면은 이미 수도권에 하겠다거나 신청한 부분이 수도권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수요를 보낸다 하지만은 이미 기정화돼서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이미 향후 10년까지는 수도권에서 소비가 일어날 것이 이제 자명한 사실로 좀 인지가 됩니다. 분산에너지 시스템은 이제 어떤 것이냐 보면, 이제 중앙 집중형, 그러니까 대형으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해서 만들어진 대형 발전소에서 만든 거를 송전탑으로 고압으로 압축을 시켜서 보내는 형태에서 이제 각 지역에 가까운 소비지가 있는 곳에 옆에서 바로 만들어서 이제 송전을 통해서 손실되는 전기를 좀 없애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전히 분산에너지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적지만은 이제 여전히 전력 단가가 좀 높다는 점,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중앙 집중형 부분에서는 이제 보안 부분, 이제 큰 대형 발전소가 이제 보안이라든지 사이버 공격에 당하게 된다면서 셧다운 된다면은 이제 전국이 이제 전력 수급 문제에 좀 직면하는 그런 최악의 상태도 볼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말이 떠옵니다. 최근에 많이 이제 떠도는 말이 이제 분산 에너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전에는 이제 분산형 전원이라는 말이
이제 지역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수립이 되었었는데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이 그 공통적인 점은 이제 범위가 이제 분산형 전원과 분산 에너지 같은 경우는 40메가 이하급의 발전 설비를 지칭을 하고 그리고 500메가 이하 그 집단 에너지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그런 집단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보지만 분산 에너지는 분산형 전원보다 좀 더 큰 범위에 속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드신다면 이제 사업 종류로 본다면은 분산형 전원은 단지 전력을이나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에만 국한되지만 분산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 발전소 사업, 즉 VPP라든지 그리고 ESS 저장 전기 판매 사업이라든지 혹은 이제 수요 관리, 그 DR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소위 말하는 전력 생산 이후에 그리고 계량기 넘어서 있는 ICT나 AI 기술을 사용한 그런 다양한 사업들조차도 이제 현 시점에서 분산 에너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주요 국가별 분산 에너지 정책을 본다면 분산 에너지라는 게 어떤 거라는 정의는 사실 글로벌적으로 그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양한 해외 사례를 이제 본다면은 이제 꼭 네 가지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배전망 접속이 되냐 안 되냐 부분과 수요지 인근에 위치하냐 하지 않냐, 그리고 비중앙 급전, 그 급전 지시를 받냐 안 받냐는 부분과 설비 용량이 못해도 한 100메가 이하급을 지금 대부분 국가적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산 에너지가 왜 갑자기는 아니지만 최근에 법이 제정되면서 속도가 붙냐 이런 부분은 첫 번째가 아마 기술 혁신입니다. 이제 AI 기술과 ICT 기반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데이터들인지 인프라, 텔레콤 이런 부분이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전기를 단지 생산하고 공급하고 소비하는 걸 떠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다양한 차원에서 공급과 수요를 그리고 이런 부분을 맞추는 시간별로 수급을 맞추는 균형을 시키는 밸런싱 부분들과 같은 이 오차를 갈수록 줄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에서 이제 갈수록 갭을 줄이는 시장성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사회 구조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점점 이제 지방 분권화, 자치권이 이제 많이 강조가 되면서 이제 일률적으로 탑다운 형식이 아닌 이제 각 지역의 그 성향을 반영한 이제 에너지 계획이 수립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이제 올해 모든 지자체가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회 구조의 변화, 탑다운이 아닌 이제 버텀업으로 가야 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분산 에너지 가속화 요인이 될 수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조천호 전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기후 위기 이 부분이 이제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산 에너지 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이라고 하죠.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일본 사례를 조금 들여다봤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분산 에너지가 급격하게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가 그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서 그 제1원전이 이제 가동이 중단되면서 도쿄 전체가 이제 그 정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분산 에너지의 활성화에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있고 이런 다양한 이제 그 사례와 비즈니스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 하나가 이제 카나가현의 이제 요코하마시에서 하는 건데 폐기물의 합성가스라든지 풍력 수전을 통한 수소 생산을 통해서 연료 전지 이런 분산화를 통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수소 배관망을 요코하마시에 깔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같이 그 에네오라는 일본 그 대규모 에너지 회사와 함께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홋카이도에 있는 이시카리시가 있는데 이쪽도 이제 저희 부산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앞부분은 요코하마시 같은 경우도 부산과 굉장히 유사하게 제조업이 발달돼 있고 항만이 있고 그리고 그쪽에 수소를 들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점이 유사하고 이시카리시 역시도 그 이시카리만의 신항이라고 하는 항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후카리시는 지금 일본 환경성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본 탈탄소 선행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 이쪽에서도 역시 신항의 태양광 및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이제 깔아서 그쪽에 이제 아리존이라는 이름으로서 지금 이제 그 신항 내에 있는 지역을 탄소 중립화를 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리어 2라고 있는 이시카리의 중심지, 즉 이제 부산 같은 치면은 이제 원도심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다양한 전력 공급을 통해서 그리고 마이크로 그리드 아까 말했던 가상 발전 시스템 등을 통해서 지금 이제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경 옆에 있는 치바현에 나리타시와 카토리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공에서 이제
그 에너지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에서 이제 나리타시와 카토리시에서 발전소를 두 가지를 공공이 운영하는 게 있는데 태양광 발전소와 이즈미 폐기물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두 개씨가 이제 합작으로 에너지 기업을 만들고 그쪽에 있는 이제 퇴직 공무원이 한 3명 정도 이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 운영하는 발전소,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와 이를 이제 공공 시설에만 경합니다. 즉 이제 각 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 기관에게만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형태로 수익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출장을 가서 이제 직접 방문해서 얻어온 정보긴 한데 이제 퇴직 공무원이 운영하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인건비가 작게 든다는 점, 그리고 이제 공공시설에만 즉 이제 공공기관에게만 전기를 판매하기 때문에 연체가 없다라는 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심플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확장은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식으로 시가 운영해서 공공부문이 선도를 해서 이제 분산에너지를 좀 더 활성화시키거나 분배를 하는 그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됐는데 총 7군데가 이제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원한 지역은 총 25군데에서 이제 지원을 하였고 그중 7군데가 후보지로 지정이 되었고 거기에 저희 부산광역시가 후보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산광역시의 메인스트림으로 내세웠던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 그 변전소의 부하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도전하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지정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약 한 1,500만 평 정도쯤을 해서 에코델타 시대 명지국제도시와 그리고 산업단지 부분을 지정을 받았고 제 1호로 이제 진짜 다행히 이제 부산시가 열심히 뛰어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ESS 팜이라고 해서 현 시점에는 500메가와트/아워에 이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팜을 설계를 해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에코델타 시티라든지 명지도시 그리고 산업단지에서 이제 공급을 이제 전력이 많은 시점에 전력이 많이 이제 공급이 된다라는 거는 반대로 전력 가격이 조금 낮아집니다. 그때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전력을 이제 저장을 한 다음에 이제 전기 가격이 조금 높아진 시점에 그거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제 파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특화 지역이 되고 나면 특화 지역의 가장 큰 현 시점의 메리트라고 할지 아니면 다른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전기 요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사실 그 하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산업부랑 계속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추경이라든지 그 재정적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은 아직 없는 걸로 아는데 우선 향후에 지정이 된다면은 우선 원래 그 분산에너지 신산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원래 100억 규모의 펀드가 있어서 지자체에 약 17억 정도가 아마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 이외 하지만 이제 자립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본다면 이제 기술적 부분 우선은 모든 지자체가 플랫폼 사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산 특구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좀 떨어 나가기 위한 부분은 또 크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전력 시스템을 한전을 의존하지 않고 그 특화 지역 내에서 어떤 식으로 에너지 공급이 일어나고 시간별로 그리고 계절별로 그리고 공급이 돼야 되고 수요가 발생을 하고 그에 대해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지 그런 대응을 부분에 대해서는 전력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해서 모든 발전소가 그 특화 지역 내에 있는 발전 설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화 지역에서 어찌 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유일하게 가져가는 부분이 요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한전 전력 요금보다는 사실 낮게 발전하는 게 사실 어려운 실정이긴 하지만 이제 다양한 결합을 그러니까 전기 말고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규제 특례를 해서 시범 요금제를 설계를 하고 그런 부분을 특화 지역 내에서 조금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운영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분산 에너지 참여도로 이제 높여야 되고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이런 분산 특구 내에서 다양한 혜택이라든지 시행하고 있는 신산업 부분에 조금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단기, 중기, 장기로 안으로 한번 제안을 드려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말했던 플랫폼 부분입니다. 부산시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를 GIS에서 한번 뿌려본다면은 대부분의 부산시의 신재생에너지 혹은 분산에너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에너지 부분은 동쪽과 서쪽에 있는 산업단지 지역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위쪽에 말씀드렸다시피 100kW 태양광은 제외를 한 상태입니다. 이 이유가 이제 사실 다 뿌리면 부산시 전역에 태양광은 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0kWh급은 이제 소규모이고
주거 단지라든지 그쪽에 이제 자가 발전 형태로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플랫폼에 연결을 해서 에너지를 이제 그 태양광이 발전된 것이 수요를 만족시키고 이제 그 사고 팔고할 수 있는 전력 직접 거래까지 가기에는 이제 100kW는 조금 부족한 상태이고, 지금 분산 특구 같은 경우는 용량과 상관없이 전력 직접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법 내에서는 1메가급 이상만 전력 PPA 즉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제 그런 이유로 좀 100kW는 우선 제외를 해봤지만 여전히 산단 부분이 많은 부분, 그래서 특화 지역 부분도 이런 분산에 이제 많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분산 에너지가 특화 지역이 지정이 된다 하면은 사실 전기 요금을 낮게 가져갈 수 있으면 낮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많은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경쟁력이 있는 전기 요금을 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술 역시도 이제 기후테크, 즉 기후 기술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기후테크 산업 그 부분이 결국 기후테크 산업 육성과 이제 직결될 수 있는데, 기후테크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하게 연구를 진행해봤을 때는 이제 우선 강서구 지역이 기업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산단도 당연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 기업도 많고 매출액도 높고 다양한 이제 연구단지도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가야 되고, 또 강서구에 기회발전 특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아직 내부 조율이 좀 있다고 하지만 이제 기회발전 특구 같은 경우는 앵커 기업을 가져오고 정주 여건을 정주 개선해주는 그런 법과 분산 특구가 이제 맞물려 간다면은 이제 그 부산 외에서도 가져올 수 있는 이제 기업들, 그리고 이제 인구 유입 부분, 그리고 부산 청년이 떠나가지 않는 그런 부분을 궁극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그 지금 현재로는 강서구 지역의 에코델타 시티 아까 말씀드렸던 산단 부분이지만 결국 좀 더 확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중 첫 번째 타겟으로 확장돼야 될 부분이 가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덕도 두문지구는 이제 해양 수소 특화 단지를 지금 지향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이 언젠가 지어지고 그 주변에 조성된 BUTX와 함께 신공항이 그 도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눌차지구에. 이러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수소 인수 기지가 이쪽 터미널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부 뭉뚱거린다면 이제 수소 사회를 실질적으로 첫 번째로 가덕도에서 좀 실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정말 마지막으로 보는데 이제 행정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계획과 도시 계획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도시 전공자는 아니지만 저희 연구원에서 도시 계획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자료를 본다면은 그 도시 계획이나 어떤 이제 거주지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어떤 건폐율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제시가 되어 있지만 에너지 부분도 요새는 신축 건물은 부산 같은 경우는 4등급을 해야 되겠다는 이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축은 그래 가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신재생을 보급을 해야 되고 이제 에너지 계획과는 조금 무관하게 가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 이런 모든 유관 부서가 좀 힘을 합치고 도시 계획과 에너지 계획 그 만들어지는 특정 도시 안에 내에서의 에너지를 어떻게 계획할지 부분을 좀 조례라든지 좀 법적으로 좀 의무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부산시 미래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제 저희 부산이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요 지역 단기 지역에 지역 특화 지역 지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향후 가덕도 신공항 조성, 그리고 그 신항의 수소 인수 터미널, 그리고 가덕도 미래에 있을 또 새로운 도시 건설 등이 있으면서 중장기로 뻗어나가고 갈수록 이제 동쪽으로 뻗어나가는 형태로 가야 될 것이고, 이러한 형태로 이제 ESS라든지 가상 발전소 등이 활성화되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에너지 자립형 클러스터 실현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점점 지금의 후보지로 되고 특화 지역에서 멈추지 않고 좀 더 확장하며 더 많은 다이나믹하고 좀 더 도약할 수 있는 부산을 만드는 계획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